네, 앞서 아침 토론에서도 나눈 이슈지만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일부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바에는 차라리 가족 증여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조금이라도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필 부동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되게 굉장히 관심이 쏠렸던 부분인데 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결계된 이번 공시가격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초 예상했던 비율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됐죠. 원래는 이제 발표됐을 때 한 75%에서 80%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현실화율 한 68.1% 정도에 맞췄으니까요. 그 수준은 좀 낮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충격이 크다 보니까 단계적 적분법을 위한 차선책을 갖다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도 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제 보유세 부담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얼마를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까?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세별로 조금 구분을 갖다 해봤는데요. 그렇죠. 한 6억 원 이하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자릿수 정도의 퍼센트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 수준에 그치는 부분이고요. 한 6억에서 9억 정도로 가게 되면 샘플에서는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9억에서 12억 정도 시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에서 24% 정도의 올라감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15억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 인상률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한 41% 정도가 되고요. 한 26.9억에서 29.4억 정도 샘플 주어진 걸 갖다 보니까 한 45% 전후로 해서 올라간 걸 보면 결국 9억 원 초과,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초과하니까 정부에서 제시한 거 한 12억 정도가 되겠죠. 종부세 대상으로 올라가는 초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올린 게 결과적으로는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강남권하고 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마포, 용산, 또 성동구 쪽인데요. 공시가격 10억 원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얼마나 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년도 기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제시된 15.57%의 평균 상승률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10억 원대 같은 경우에는 한 320에서 420 정도로 한 31.36% 정도 올라가는 그런 정도 수준에 그치고요. 그걸 갖다 조금 더 올려서 한 14억 정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570에서 790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40% 육박하는 그런 인상률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20억 정도로 만약에 올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에서 1,480만 원 정도로 올라가니까 한 44%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인상률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두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채 모두가 12억 미만일 경우 공시가격. 그럴 때는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가 모두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구분을 갖다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샘플을 갖다 좀 설정을 갖다 해봤는데요. 만약에 5억 원짜리 두 채를 갖다 갖고 있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350에서 560 정도로 한 58.9% 정도가 늘어나는 형태고요.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350만 원에서 한 485만 원 정도로 37.27% 정도 그 정도 올라가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요. 한 10억 원의 두 채 정도를 갖다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만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1,100에서 한 2,150만 원 정도로 한 88% 정도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하고 같이 섞어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1,140에서 1,660 정도니까 한 45.33% 거의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추가 세율을 갖다가 과세한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은퇴해서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도 의도치 않게 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공시가격이 한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담이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공시가격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갖다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담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연령별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10%서부터 20%, 30% 이렇게 나눠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20%, 40%, 50%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치는 예를 들어서 30%하고 50% 합치면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 적용을 갖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세액공제를 갖다 받는 경우하고 못 받는 경우하고 세금 차이가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원 정도의 공시가격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가정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20에서 420 정도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31.36%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세액공제를 갖다 70% 정도를 갖다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300에서 370 정도니까 한 47만 원 정도 적게 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15억 정도를 갖다 가정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한 주택자가 630에서 한 900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세액공제를 받는 70%까지 최고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520에서 670 정도, 한 220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합니다. 최대치로 한 330억 원 정도로 올려보면은요. 네네.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2,000에서 한 2,900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한 45.73%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70%를 최대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1,300에서 1,800 정도로 한 39.47%, 그러면 한 1,100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많이 근데 차이가 나네요. 금액상으로 보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2,900 정도,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받을 때라고 하더라도 1,800 정도를 갖다가 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뭐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세부담이나 또 뭐 건강보험료 부담 이런 것들이 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네. 저희가 사례를 들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도록 하죠. 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보는데요. 2억 7,600만 원이 2억 9,800만 원으로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보유세와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예, 이것도 저희가 19년서부터 해가지고 22년도까지 보유세의 변화를 갖다 한번 체크를 갖다 해봤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는 수준에 그칩니다. 네. 한도에 걸리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5만 2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이것도 한도에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만 8천 원, 2022년도도 5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퍼센트가 좀 적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과표가 변동이 되더라도 이 변화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정도 수준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한 부분이 이 사례에서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조금이라도 보유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결국은 특성을 갖다 먼저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가 대표하는 보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해도 재산세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눠서 계산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럴 적에 재산세를 갖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주택이 여러 채다라고 하게 되면 두 채 정도를 갖다가 임대 등록해갖고 재산세를 갖다 감면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개인별로 계산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눠서 놓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니까 증여를 통해서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을 갖다 차등 적용한다. 이 부분 하나하고 세부담 한도도 차등을 갖다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결국은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갖다 줄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갖다 했을 적에 우리가 보통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서 세금을 갖다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한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단독 명의로 있을 적에는 아까 설명드린 연령별이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공동 명의로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명의로 했을 적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나쁜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점검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네네. 한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일 때는 사실은 움직여도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억 초과로 갔을 때 증여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 이걸 갖다 점검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먼저 이제 증여라는 부분은 앞서서 얘기한 한 주택자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체크를 갖다 해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합산 배제라는 신청을 통해서 종부세에서 비껴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대상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종필 부동산 전문 세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